안녕하세요. 공기범 수의사입니다. 저희 병원에 수술을 의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촬영하는 목적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부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 보호자님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수의사와 보호자가 한 팀이 돼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마취하고 하루에서 이틀은 굉장히 차분하고 진정된 상태를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거나 의식 상태는 정상이어야 해요.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은 특히 식욕이 매우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날 밤 밥을 굉장히 잘 먹는다면 보호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자가 축복받으신 거예요. 환자가 굉장히 건강한 거고 수술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아이들이 수술한 날이나 다음 날도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 후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술 직후부터 적절한 영양 공급이 되는 게 필수예요. 수술한 날의 경우에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 소량이라도 먹는 게 좋고, 이때는 단단하고 고체로 된 음식보다는 액체로 된 것들이 소화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마취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위장관 운동 저하, 수술 후 스트레스, 염증 매개체 분비 등으로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강제급여를 할 수도 있고요. 위장관 보호제나 항구토제나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의 처치를 받으면서 환자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살 이하고 나이가 어리면 집에서 다양한 식이 시도를 할 걸 추천하고요. 7세 이후라면 만약 수술 후 퇴원을 했다면 하루에 한 번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주사 처치를 받을 것을 권장해요. 식욕 활력이 좋고 구토설사가 없을 때까지 하루 한두 번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거나, 식욕이 아예 없거나 특히 구토설사가 있는 경우는, 특히 노령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 처치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술을 할 경우 기도삽관을 하게 돼요. 튜브를 통해서 입에서 폐까지 산소와 마취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부 아이들은 삽관 튜브를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의 기침은 정상인데요. 2, 3일이 지났는데도 기침이 계속되거나 기침이 더 심해질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오연성 폐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게 돼요. 노령이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췌장염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게 있어요. 수술 후에 식욕이 떨어졌거나 구토를 하거나 할 경우, 특히 이전에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거나 노령견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노령견의 경우에 수술할 경우 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수술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발병하게 된 건데요. 그럴 경우 허리 디스크 등에 대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할 경우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이럴 경우 방치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적극적으로 체온을 올리기 위한 처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다리 수술하러 왔고 내가 스케일링하러 왔는데 등에다가 이런 화상을 내는 걸 나는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저체온증이 잡히지 않는다면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가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저온 화상이 생기면 2에서 3주 정도는 계속 심해져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2에서 3개월로 느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저체온증이 왔다면 그때 환자에게 최선은 어떻게든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진통 처치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나 강아지나 통증에 대한 역치는 달라요. 일부 아이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진통제에 반응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다른 진통 처치 방법들은 없는지 수의사와 보호자님이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저희 병원에는 대학병원 수준의 마취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마취를 전공한
마취과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통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매년 진통에 관한 부분은 좋아지고 있어요. 신경을 임시로 차단한다든가 경막에 주사를 한다든가 다양한 진통 처치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어디서 수술을 받더라도 지금 저희 병원보다 더 덜 아프게 수술받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외과 수의사, 마취과 수의사가 함께 협업해서 환자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에게는 매일 하루에 3개씩 있는 수술이지만 보호자님께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가장 가슴 떨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날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도 잘해서 최선의 수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믿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